안녕하세요. 마케팅 읽어주는 제인의 마케터 제인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홍성태 교수님의 모든 비즈니스는 브랜딩이다 라는 책이에요. 여기 책 띠지에 보면 브랜드는 많지만 브랜딩은 없다 라고 해서 홍성태 교수의 소설보다 재미난 마케팅 이야기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홍성태 교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저는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 저한테 처음 책으로 읽혔던 책은 나음보다 다름이라는 책이에요. 지금은 카카오에 계시지만 네이버에 초록색 검색창을 만들기도 하셨고 되게 유명한 그린 팩토리를 기획하신 걸로도 알고 있고 매거진 B의 발행인이기도 하신 조수영 대표님과 공저로 쓰셨던 책인데요. 브랜딩은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를 저한테 처음으로 알려준 책이에요. 두 번째는 배민다움인데 대한민국에서 제가 생각할 때 현존하는 브랜드 중에 가장 브랜딩 잘하는 배민 이야기가 담긴 책을 홍성태 교수님이 쓰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브랜딩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마케팅 업무하고 마케터로 살아가면서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정말 수없이 때마다 직면하게 되는데 이제는 그래도 브랜딩이 뭐야 라고 저는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기 나누어 보면 브랜딩이 좀 너무 멋있게만 생각되어져 있고 정확한 개념이 잘 잡혀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저한테 이 개념을 잡아주신 분이 바로 홍성태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한 번도 만나뵌 적은 없어요. 브랜딩은 마케터의 업무로 생각하면 그 퍼포먼스 마케팅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단기적인 실적보다 인지도를 쌓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보면 해볼수록 그것은 착오입니다. 제가 정의한 브랜딩은 존재감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맹이를 뽑기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아는 것을 개념으로 정리해서 실제로 아는 상태가 되는 거는 되게 다른데 이 개념을 정리하는 상태가 되는 게 실천, 적용 기준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저는 이해하거든요. 그 교수님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좋은 비전은 개념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개념을 정리하는 것이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10문장의 그 알맹이를 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알맹이는 제가 그 인덱스와 목차와 다르게 교수님의 멋있는 말씀들을 문장으로 건져서 잠언집처럼 꾸며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무엇을 사는지가 아니라 왜 사는지 생각하라 인데요. 그 테드에서 가장 유명한 영상이라고 알고 있어요. 사이먼 사이넥의 골든 서클에 대한 이야기인데 48페이지에 관점에 따른 업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그 왜 사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담아주시고 있고 책의 157페이지를 보면 커뮤니케이션의 4단계를 나눠서 표로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4단계의 1단계가 설명, 2단계가 특성, 3단계가 효익, 4단계가 이미지라고 쪼개어져 있는데 생각해보면 설명과 특성은 기업이 고객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인 것 같고 효익과 이미지는 고객 위주로 커뮤니케이션하는 고수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고객한테 브랜딩을 설명할 때 뭐 설명을 일부러 하고 특성을 막 알리려고 하지 말고 고객이 어떤 효익을 추구하게 되고 어떤 이미지를 전달받을지 생각하면서 브랜딩을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는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찾아라 인데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마케팅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들도 그게 뭐 하는 데야? 혹은 어떤 브랜드야? 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딱 한마디로 압축해서 설명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게 없는데 교수님은 임팩트 있는 한마디를 찾아라 라고 하시면서 덧붙이시길 짧게 줄인다고 응축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예시로 든 게 그 애플 창립자인 스티븐 잡스의 연설이에요. 스티븐 잡스가 되게 멋있게 연설문을 쭉 낭독하고 그거를 이해한 고객이라면 Think Different라는 한마디에 압축된 문장을 되게 강한 임팩트 있는 문장으로 받아들이겠지만 뭐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다르게 생각하라 라고 한다고 해서 잘 받아들여지진 않겠죠. 또
또한 애플이 뭔가 남들과 다른 가치를 고객한테 주지 못하면 다르게 생각하라는 그 한 문장이 임팩트 있게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는 바는 고객 경험에 맥락이 살아있는 한마디로 이 응축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은 전략이 컨셉을 리드해야 한다라는 얘긴데요.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항상 고객한테 뭔가 차별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게 되곤 하는 것 같아요. 남들과 다르게 얘기해야 되고, 남들과 다른 표현법을 써야 되고, 어디서 보지 못한 다른 크리에이티브한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고민하다 보면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놓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 메시지, 컨셉의 근거가 되는 전략이고,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곧 어떻게 창의적으로 말해줄 것이냐, 컨셉의 표현법이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문장은 기본은 유지하되 끊임없이 변신하라 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그 교수님이 들고 있는 개념이 있어요. 변형과 변신에도 좀 구분지어서 개념을 잡아야 되고, 실질 변형, 장식 변형은 구분되어야 한다. 실질 변형은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다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식 변형은 전략의 틀은 바꾸지 말고 소비자를 지루하지 않게 하는 정도의 변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거든요. 마케팅 하다 보면 광고 소재 만들 때 똑같은 메시지라도 5개 바리에이션 버전을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객들은 되게 지루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그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하게 만드느라고 여러 가지 표현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때마다 다른 표현법으로 표출될 수는 있겠지만 핵심적인 메시지, 우리들의 전략은 바뀌지 않아야 한다. 명심해야 되는 가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브랜드 확장 역시 컨셉을 기반으로 하라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제품의 컨셉이 이미지로 전달되어야지 형태로 굳어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위에서 말했던 3번이랑 또 비슷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략이 없고 브랜드의 확장성의 뼈대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으면 다변화시킬 때 고객들은 각각 다 분절시켜서 형태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추상적 이미지로서 받아들일 수 있게, 예를 들면 애플처럼 항상 우리에게 혁신적인 어떤 think different한 가치를 전달해주고, 그게 때로는 맥북으로, 때로는 아이패드, 때로는 아이폰으로 왔었던 것처럼 이미지로서 변형을 전달하게 되면 그 고객들은 굉장히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게 될 것 같아요. 제가 문장들을 뽑으면서 계속 컨셉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셉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마케팅 전략뿐만 아니라 기업 전체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구심점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컨셉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서 그 컨셉의 가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걸 머릿속에 잘 집어넣고 움직이면 좋은 브랜딩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문장에도 역시 컨셉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컨셉은 비즈니스의 정신적 기둥이다 라는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이 되게 좋아하는 곰탕집이 있대요. 이 곰탕집에 가면 정말 맛있는 곰탕 한 그릇을 먹을 수 있고, 곰탕을 먹을 때 이제 그 공간에 쓰여 있는 하나의 문장이 아주 좋은 컨셉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 문장이 한약을 다리는 정성으로 곰탕을 끓였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이 비즈니스의 정신적 기둥을 세운다는 게 좋은 컨셉을 만든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머리가 아닌 마음에 호소하라는 건데, 보통 저도 그렇고 행동을 유발하는 건 결국 머리로 생각해서 계산된 행동이 아니고 가슴으로 움직여지는 거인 것 같아요. 머리는 좋아해야 할 이유를 찾아주고 마음은 구매해야 할 이유를 찾아준다라는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하셨는데, 인간의 욕구는 구매를 하려는 욕구가 그 전 단계에서 이렇게 펼쳐진다고 해요. 사회적 지위를 표현하려는 욕구, 개성을 표현하려는 욕구, 소속감을 느끼려는 욕구, 자기 만족의 욕구, 기쁨을 주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결국 구매력을 발휘하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를 이해할 때도 되게 필요해서 사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보다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소비하겠구나 라고 이해하고 뭔가 브랜딩의 메시지 전략을 잘 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어서 7번째는 조금 길게 말씀드릴 건데, 왜냐면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낱낱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감정은 희노, 애락, 애호, 욕구 이렇게 8가지 감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한자로 말씀드렸는데 한글 우리 뜻으로 풀이해보면 기쁨, 성남,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두려움이라고 하거든요. 8가지 감정을 잘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감정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죠. 이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감정들이 발생하는 이유가 관계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기쁨의 감정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긍정적인 감정인데 이게 마케팅에 어떻게 이용이 되냐. 기쁜 순간에 샴페인 하면 돈페리뇽이라는 아주 멋있는 샴페인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그리고 언제나 행복한 순간, 해피한 즐거움, 코카콜라 이미지 아주 낯설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죠. 이렇게 어떤 브랜드들은 기쁨이라는 감정을 가장 주요한 메시지로 뽑아서 마케팅하고 브랜딩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즐거움인데, 즐거움은 스스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유도하는 마케팅에 되게 유용하게 파악되는 감정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닌텐도 위 게임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읽다 보면 기쁨과 즐거움을 구별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대상이 타자에게 있으면 기쁨, 대상이 자신에게 있으면 즐거움, 이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교수님이 또 한마디 붙여주십니다. 이런 구분은 마케팅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안이므로 너무 예민하게 구분하려 애쓸 필요는 없다. 세 번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해석을 좀 큰 단위로 하면은 사실 모든 감정을 다 포괄할 수도 있는데, 희노애락, 애호, 욕구 다 포괄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관계에서 발생하는 감정에만 국한해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의 사랑이 테마인 맥도날드가 있고, 애국심,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사랑을 좀 자극시켜서 마케팅하는 한국 브랜드 프로스펙스 같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네 번째 감정은 욕구인데요. 욕구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욕구의 한정에서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 관점에서 욕구는 주로 니즈라는 단어로 해석되기도 하죠. 이 니즈는 결핍이나 필요에 의할 때 생기는 거라고 하는데, 안전 욕구를 자극해서 어떤 마케팅 상품이 펼쳐지기도 하고, 건강 욕구를 자극해서 우리들의 책상에 루테인, 비타민 이런 게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감정은 노여움이에요. 노여움은 빼도 박도 못하고 스스로 갑자기 노엽진 않으니까 관계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사 브랜드에는 노여움이 생기지 않도록 브랜딩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전략적으로는 경쟁 브랜드에 노여움을 창출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사례가 되게 재밌었어요.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라는 음료 다 아시겠죠? 잘 들여다보면 되게 귀여운 노란 우유였던 단지 우유를 한순간에 노여움의 대상으로 바꿔버린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슬픔입니다. 슬픔은 자연 발생적인 감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게 스스로 생기는 감정인 즐거움과 결합하면 되게 좋은 마케팅 전략이 나올 수도 있고, 1차원적인 슬픔의 감정에 접근하는 상품이나 마케팅 브랜드는 장의업체 같은 것들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곱 번째는 미움이라는 감정이고요. 미움 역시 노여움과 비슷하게 대상이 뚜렷한 감정이에요.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사실 미움이라는 감정이 대두되곤 하죠. 그리고 시장의 강자에 대응할 때는 되게 좋은 전략을 짤 수 있게 해주는 감정이라고도 합니다. 여덟 번째는 두려움인데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현대인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보험 상품 같은 것을 만들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살 때 꼭 그렇게 보증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두려움 역시 즐거움과 결합시키면 스스로 만들어지는 그 감정이기 때문에 무언가 배가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스릴을 즐기는 오락물 같은 것들로 예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 이 브랜딩 전략을 짤 때 얼마나 인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지가 감정을 들여다보는 관점에서 나오고, 특히나 마지막 챕터의 제목은 고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라 라고 정의하시기도 했어요. 책을 쭉 다 따라가다 보면 나는 고객의 희노애락을 함께 해야만 비즈니스 브랜딩 전략을 잘 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8번째 문장은 화성에서 온 마케터, 금성에서 온 고객입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의 원천은 공감이라는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런 제목의 타이틀을 뽑았고, 저는 문장으로 건져 올렸는데요. 그 공감이라는 요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문제 해결은 당연히 기대되는 요소이고, 이해는 고객과 연결되는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세요. 첫 번째, 비언어적 주의 기울이기를 통해서 공감할 수 있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눈 맞춰주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말 안 하고 어떻게 공감력을 표현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눈맞춤이지 않을까요? 이 눈맞춤 같은 비언어적 그 공감은 직면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얘기하시는데요. 두 번째가 공감을 위한 두 번째가 직면입니다. 직면은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 그냥 찾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이 문제이신가요, 고객님? 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해결해 드릴까요, 고객님과는 좀 다르잖아요. 고객한테 있는 문제를 그대로 직면해서 바라보는 것이 두 번째 공감의 표현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1차 공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차 공감은 그 유추하지 않고 그대로 듣는 형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 용어로는 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직면한 형태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라고 이해하면 1차 공감이 무엇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번째가 가장 고차원적인 공감 형태입니다. 고도 공감인데요. 고도 공감은 상대편의 입장보다 앞서서 공감을 해보는 거예요. 너라면 좀 그럴 수도 있었겠다. 고객님, 그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가 있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렇게 공감을 잘 해야 고객과 연결돼서 메시지를 잘 던질 수 있다라는 것이 책의 메시지라고 이해됩니다. 9번째는 아주 중요해요. 긴 챕터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로 디자인인데요. 저도 브랜딩 잘 하려면 디자인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예시로 요새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 브랜드 컬러 뭐잖아. 배민 브랜드 컬러 민트색이잖아. 코카콜라는 브랜드 컬러 빨간색이고, 맥도날드는 브랜드 컬러 노란색 빨간색이고, 이런 식으로 브랜드 컬러도 되게 중요할 정도로 비주얼적인 요소는 브랜딩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기업을 살리고 죽이는 디자인. 무섭지만 아주 확 꽂히는 문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디자인을 마케팅 포인트로 활용하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컨셉과 포지셔닝이 확고한 디자인이 되게 브랜딩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쁘고 좋은 디자인이 아니고 전략 있는 컨셉의 디자인이 표출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디자인으로 부과되는 가치는 크게 3가지인데, 실용적 가치, 사회적 가치, 개인적 가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용적 가치가 뭐냐면 디자인이 그 되게 확고한 전략으로부터 고객한테 커뮤니케이션 되어서 저거 사는 대신 이거 사게 만드는 거고, 사회적 가치는 안 살 것을 사게 만드는 거고, 더 비싼 값을 받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 가치는 그냥 디자인이 좋아서 관련 제품을 사게 만들고 또 사게 만들고, 애플, 제가 아이폰도 쓰고 맥북도 쓰고 애플워치도 갖고 싶고 아이패드도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0번째 문장인데요.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브랜드는 스토리를 남긴다 입니다.
스토리는 결국 우리가 열심히 살펴봤었던 인간의 감정을 건드리게 되고 감성을 자극함으로써 고객의 소비 욕구 혹은 브랜드가 세상에 전달하려는 가치를 선택받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토리를 짜기 전에 에피소드를 구체화함으로써 메시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좋은 브랜딩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10가지가 제가 뽑은 알맹이 문장이고요. 이 책이 별책인 이유는 조금 개념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알맹이에서 목차 말씀을 안 드렸는데 책 날개부터 브랜드 컨셉의 7C와 브랜드 체험의 7E를 말씀하세요. C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모아서 고객 지향성, 응축성, 창의성, 지속성, 조화성, 일관성, 보완성 이렇게 컨셉의 7C를 꼽으셨고 브랜드 체험의 7E는 비본질적 요소, 감성 요소, 공감 요소, 심미적 요소, 스토리 요소, 엔터테인먼트 요소, 자아 요소까지 꼽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책이 별책인 이유는 뭐냐면 7C와 7E에 맞춰서 우리가 하고 있는 브랜드가 잘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점검표로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